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수사반장의 수사반장 이종혁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독감이 너무너무 많은 거 아세요? 저도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낫는 구간이라서 이렇게 오늘도 녹화를 또 할 수 있게 됐어요. 입춘이 이번 주 월요일이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소환 대안이 지금인 것 같다고. 예, 맞아요. 날씨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입춘이란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날 입춘할까? 이렇게 정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통계적으로 오랜 역사 동안 여기가 입춘으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때 정해진 걸 거예요. 그죠?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확률이라는 건 여러분들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같이 추워도 좀 있으면은 결국 봄바람이 곧 불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하나가 우연히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듯이 맞았다. 그렇게 해서 돈 벌었네? 여러분들 그게 진짜로 번 걸까요? 결국 그 사람은요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잃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지금 차곡차곡 이렇게 실력을 쌓아가면서 가면요 얼마든지 나중에 돈 벌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회를 못 잡고 자기들이 조급함으로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나서는 돈 벌 기회가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매일 요즘도 잘 주고 계시죠? 예, 이제 메일도 이제 매일매일 기다려 이런 것도 더 멋있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매일 여러분들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수사반장에서 방송했던 종목들 중에 재미를 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 같이 슈퍼챗을 쏴주세요. 안 하잖아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력 키우세요. 이 투자라는 건 제가 워렌 버핏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평생 자기가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 능력을. 그 누가 머리 띄어가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못 뺏어가요. 진짜 걸어다니는 가게, 걸어다니는 기업이 됩니다. 힘들더라도 지금 그 차곡차곡 그 과정을 저와 함께 하나씩 쌓아가 보자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종목부터 수사를 시작해 볼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지금 상담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또 오르면서 물가 오르는 원인이 바로 얘가 제공한다 이런 말 있죠. 오늘 첫 번째 상담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 S오일은 여러분들 광고가 너무 유명하죠. 좋은 기름. S오일. 저는 맨 처음에 그 S오일 혹시 선전 여러분들 아세요? 구도일이라고? 왜 구도일이지? 여기 사장이 구도일인가? 맨 처음에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굿오일, 좋은 기름에 이걸 해가지고 굿오일. 참, 눈치가 빠르면 어디 절에 가서도 이 새우젓을 얻어먹는단 말이 있는데 전 참 그런 거 보면 눈치가 좀 약간 떨어지나 봐요. 여러분들은 저같이 눈치 떨어지지 마시고요. 그럼 S오일 하나씩 한번 우리 들어가 볼게요. S오일은 여러분 뭐니 해도 제가 좀 전에도 그랬어요. 굿오일, 굿오일이라고 정유입니다. 뭐니 해도 기름이죠. 기름. 결론적으로는 이 정유가 어떻게 되냐, 기름이 어떻게 되냐고, 그 다음 요즘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석유화학 쪽을 좀 신경 쓰고 있어요. 하여튼 요 부분도 제가 좀 이따가 풀어볼게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윤활유 쪽이 있죠. 윤활유 쪽. 요런 식으로 사업 부분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월등하게, 정유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정유 쪽에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셔야 되는데 항상 S오일 하면은 같이 따라붙는 회사가 있죠. S오일이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 거. 대주주가 누구냐? 지구상에서 제일 큰 코를 가지고 있죠. 무슨 코? 아람코. 아람코가 이게 어떤 회사냐? 사우디는 석유 제일 많이 나는 나라잖아요. 그 사우디의 석유를 쉽게 말하면 사기업이 하면 이거 너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영화했죠. 그래서 국영기업이 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아람코죠. 이 아람코가 이 S오일의 대주주입니다. 여기 S오일 여기 사장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우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사장이시죠. 항상. 이 아람코가 대주주라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일까요?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망할 일이 없다는 소리죠. 왜냐? 아람코 사우디 국영회사라 그랬잖아요. 석유 국영. 근데 여러분들 사우디에서 여러분들 미스터 에브리띵 누구예요? 빈살만 아니에요. 돈 어마어마하게 많든 그 사람의 원천이 되는 기름 아람코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 아람코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 회사 망할 일이 없는 아주 든든한 회사라는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그렇게 특별히 이 회사는 고민 때리거나 이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뭐니 뭐니 해도 정유다, 기름이다 SO일은, 그죠? 예, 구도일. 사람들이 요즘 그런 말을 해요. 반장님, 그러면 기름값하고 꼭 같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요. 그럼 한번 우리가 기름값이 진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월봉으로 볼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뭔 소리냐? 2000년부터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월봉이에요. 예, 기름값이, 이거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이 이런 흐름이에요. SO일에 한번 흐름을 가볼게요. SO일에 한번 월봉을 2000년부터 한번 보면요, SO일의 이게 흐름이거든요. 크게는 안 틀리죠. 2000년부터니까 한 25년이에요. 25년의 흐름을 보면요, 결론적으로 뭐 기름값이 이렇게 되는데 SO일은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런 흐름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거의 같은 흐름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회사는 역시 어쩔 수 없이 기름값에 의존하고 그 틀을 못 벗어난다라는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이거는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공부 좀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으면 하는데, 혹시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비슷한 걸 발견할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요, SO일이 여러분들 주가가 여기 보면요, 한 2년 동안 주가가 계속 올라요. 그럼 여러분들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걸 여러분들 그냥 매도해서 뭐 올라가겠지,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왜냐?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유가 있고 타당하면은, 기다리고 하면은 반드시 주식에 그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레본 로보틱스 같은 경우 어때요? 결국 삼성전자, 제가 그 부분 강조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무슨 뭐 애들 짤짤이로 그 회사 했겠냐고. 그렇게 콜옵션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빵! 지금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이미 알려드렸어요, 미리 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그냥 쉽게 넘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바로바로 안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이래요. 근데 아니라고. 엄청나게 지금도 여러분들 나중에 돈 벌 거를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안 드세요. 왜냐? 여러분들 성격 급한 거에 안 맞거든. 여러분들은 막 주식 사서 막 오르면 와, 좋은 주식이래요. 그러다 빠지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그거 말한 사람들 찾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 그런 거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작년에 너무너무 좋다며요, 다들. 저희 처음에 상담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수사반장에. 현대차 계속 빠지죠?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제가 확률이라 그랬잖아요. 확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80%의 확률은 100번 중에 80번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확률이 생긴 거예요. 물론 예외적인 20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번에 맞추는 게 합리적일까요? 80번에 맞추는 게 합리적일까요? 80번이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죠? 어쩌다 20번짜리가 맞아. 그러면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궤변으로 주식을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주식들 사서 조금 올라가다 먹으면 이거 좋아라 하다가 죽어요. 제가 이쪽으로 지금 얘기가 빠졌는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도 원인을 하나씩 보자는 거야. 이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가 벌어졌죠. 사람들 뭐 다 마스크 쓰고 아시죠? 예, 저도 그때 방송할 때 강의 못하고 했잖아요. 예, 사람들 모이게도 못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럼 그때 코로나 때 여러분들 제일 핫했던 테마 뭔지 아세요? 신재생에너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태양광들 난리 났잖아요. 전기차 난리 났잖아요. 환경 파괴 때문에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쓰면 안 된다 해서 뭐 전 세계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름은 형편 없어져야 돼. 왜? 기름 쓰지 말자는 거잖아. 화석연료 쓰면 안 된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코로나 때 주식은 이렇게 올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 주식이 이렇게 됐어야 돼요.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간단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제일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재무제표로 인해서 주식이 그걸로만 움직인다 그러면요, 회계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제일 잘할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저도 강의할 때 가끔 그래요. 뭐 이렇게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계실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학문적인 워낙 바탕이 빵빵하니까 그래도 주식 그러면 좀 쉽지 않으세요? 주식하고 학문은 틀려요. 여러분, 그렇게 틀린 겁니다. 경험이라는 걸 여러분들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 올바른 배움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주식은 주식인 부분이 있습니다. 경영이나 경제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의 주식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는 이게 빠져야 돼요. 이걸 뭘로 설명할 건데요? 신재생은 화석 연료 쓰지 말자며. 그럼 얘는 이렇게 돼야지. 근데 2년 동안 오히려 코로나 때 올라. 가장 기본이에요. 물론 오른 이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유가 워낙은 더 큰 부분을 차지해요. 신재생은 태양광 이런 거고 화석 쓰지 마!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제발 똑바로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어요. 결국은 기름값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기름값. 그럼 기름값이 앞으로 확 오르겠냐 이거예요. 그럼 또 우리 여기서 등장해야 되는 분이 있죠. 바로 요즘 가장 핫한 분, 전 세계적으로. 예, 트럼프죠. 트럼프가 요번에도 결국 뭐라 그랬나요? 행정명령을 다 하고 하면서 신재생 사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예. 그리고 화석연료를 우리 써야 된다. 여차하면은 화석연료 우리는 언제든지 뭐 기름 많이 더 뭐 전력 비축률도 방출하고 쉐일오일 막 이런 것도 얼마든지 생산할 용의가 있다 이러면서 기름값을 막 너무 올라가는 거 우리 그렇게 안 하게 안정적으로 기름값 잡을 거다.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름값이 확 오르겠냐라는 거예요. 생각같이 확 오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기름값 못 올라오게 막겠다.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지금 트럼프보다 더 힘센 사람 솔직히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워낙 미국 대통령이 뭐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셌지만 트럼프 때는 더 세죠, 지금. 지금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곧 법이라고, 전 세계. 예, 뭐 맞아요. 트럼프가 곧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기름값이 올라가기 쉽지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 SOL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웬만해서는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결론에 떨어지겠죠. SOL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샤인 프로젝트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샤인 프로젝트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샤인 프로젝트가 뭐냐면 정유 부분을 좀 낮추고 석유화학 부분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좀 전에도 그랬잖아요. 얘는 기름값에서 못 벗어나. 주가가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다른 걸로 좀 우리 한번 해지해보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석유화학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비중이 지금 한 10% 초반대인데 한 20%대 중반대까지 키우겠다는 게 그 샤인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2026년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 되면 이 샤인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그러죠. 그런데 전 이 부분도 좀 미안한 소리인데 저는 좀 퀘스천이에요. 왜 퀘스천일까? 아니 그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석유화학 업종 자체가 어떤가요? 제일 안 좋은 업종 중에 하나 아닌가요? 정유 비중이 높으니까 정유 비중을 낮추고 석유화학 비중을 높이겠다. 아 좋아 오케이. 근데 높이겠다는데 이걸로 높여? 뭔 의미인지 전 진짜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술하고 담배를 피고 있어. 술을 좀 줄이고 담배를 늘릴게. 전 딱 이거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저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전 퀘스천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왜 좋게 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트럼프가 중동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죠? 뭐 여러분들 엊그저께 뉴스 보셨죠? 가자지구 미국이 통치한다. 그걸 지금 아이디어 와 진짜 멋있어. 팔레스타인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문제는 옛날부터의 그 옛날부터의 오래된 역사거든요. 야 이건 진짜 장사꾼이라도 진짜 대단한 장사꾼이다. 제가 너한테 놀랬는데 하여튼 뭐 트럼프가 계속 아주 지대하잖아요. 관심이 이쪽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손아귀에서 못 벗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가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자유로운 주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SO일에 대해서는 이 결론적으로는 버려야 되는 종목이 아니겠냐.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이 얼마든지 좋은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버리는 게 어떨까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뭘까? 아티스트를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티스트. 저도 뭐 주식계 아티스트라고 좀 그렇다고 또 끄지 마시고요. 아티스트 스튜디오입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얘네들 한번 주봉 보시면요. 2015년부터 거의 10년이에요. 와 근데 10년 동안 주식시장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회사 못 들어보신 분 많죠? 얘네가 10년 동안 실은 이 이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들어가지고 관심 있는 분은 레몽레인이라고 그러죠? 레몽레인. 아주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아티스트 스튜디오로 이름을 바꿨죠. 지금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이 회사의 지주회사 같은 격이고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그거에 자회사꼴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나이티드에서 드라마라든지 레몽레인이 기존에 하던 거 있잖아요. 그걸 그냥 하는 회사가 된 거예요. 이 회사가 굉장히 주가가 보면 어우 멋있어요. 이 회사가 유명해진 거는 경영권 때문에 굉장히 분쟁 때문에 유명해졌죠. 특히나 왜 그랬을까? 이 회사가 주가를 잘 보시면요. 2023년 작년 3월에 보면요. 갑자기 주가가 뻥 하고 올랐다가 다시 빠져요. 왜 이렇게 갑자기 뻥 하고 올랐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이정재 씨가 있는 아티스트 이 회사를 290억 제3자 배정 유증으로 들어오면서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이정재 씨 회사가 되죠. 그러면서 그때 아마 기사들 많이 떴을 거예요. 그래서 이정재 씨 그때 정우성 씨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뭐 회사 인수하고 뭐 한다. 그게 그때 레몽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빵 하고 떠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쭉 하고 내려와요. 여기 보면은 여기 10월쯤에 주가가 또 한번 빵 하고 떠요. 왜 그럴까? 레몽레인의 전 대주주, 그러니까 전 오너였죠. 그분이 이제 경영권을 넘기면서 지분을 좀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근데 뭐 이게 뭐 경영 참여에 뭐 자기 해야 되는 건데 경영 참여를 못하게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쭉 하고 10월 달에 올라온 거야. 근데 10월 말에 결국 이정재 씨 쪽이 이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다시 빠집니다.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요번에 12월에 갑자기 주가가 또 뿅 하고 솟아요. 왜 솟았을까요? 제가 좀 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이 회사 주인 이정재 씨죠. 이정재 씨는 뭘로 완전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됐어요. 예, 5개. 예, 5개. 예,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바로 그 2가 나왔죠. 그러면서 그 2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쭉 올라왔는데 2가 나오는 순간 빵 하고 빠졌죠.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 뭐 요즘 기사들 많이 보시죠? 뭐 저도 오징어 게임을 워낙 봐야 되는데 저도 지금 한 1, 2편, 2, 3까지가 보고 아직 안 보고 있는데 왜 그랬냐면 뭐 사람들마다 말은 틀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많은 그 평들하고 저도 비슷한데 오징어 게임 1 때는 진짜 너무 신선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빠졌어요. 그래서 막 1편부터 8편까지 그냥 막 정신없이 봤어. 근데 오징어 게임 2는 오징어 게임 1을 볼 때 그런 어떤 놀라움과 신선함이 없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평도 그런 쪽이 많죠. 특히 저는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 갖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안타까운 게 오징어 게임 2가 무조건 성공할 거라는 거를 어떻게 그렇게 자신들을 했지? 저는 오히려 반대의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런 거는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 보통은요, 원이 잘 되잖아요? 그럼 2가 그걸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 또 그럴 거야. 에이, 범죄도시는 계속 잘 되는데 범죄도시에서 제일 안 된 게 1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범죄도시 1편은요, 여러분들 700만이 안 됩니다. 아, 물론 그것도 크긴 크죠. 근데 1편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2편부터 1000몇백만 쭉쭉쭉 치고 나간 거예요. 만약에 1편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으면요, 2편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성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오징어 게임은 1편이 너무 대박을 쳐버렸잖아요. 그러면 2편이 이거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차범근 축구선수의 아들 그 차두리 씨. 저도 참 개인적으로 탱크 되게 좋아하는데 그 차두리 씨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화성FC라는 그 팀의 감독이 됐죠. 그래서 이제 2부 리그 감독이 됐는데 그분이 이번에 기사에서 인터뷰하는 기사가 전 되게 감명받았어요. 뭐냐?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차범근의 아들이었다. 워낙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아시잖아요. 지금 손흥민, 박지성은 우리나라 최고의 역대 그 축구 스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두리 선수도 굉장히 훌륭하고 잘했잖아요. 2002년 월드컵도 그렇고 국가대표 뽑히고. 그런데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 빚을 받을 수가 없었죠. 왜? 차범근 씨의 아들이라는 걸로 조명을 계속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해버리면요, 그 다음은 웬만해선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건 앞으로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어떤 거 1이 너무 잘 되면 그 다음에 2는 더 잘 될 거야 막 매스컴에서 호들갑 떨거든요. 근데 거의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꼼짝없이 또 이렇게 삽니다. 왜? 오징어 게임 2는 1을 능가할 거래. 예, 능가하긴 뭘 능가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럼 과연 이때는 갑자기 주가가 이때보다 더 많이 올랐잖아요. 이정재 씨가 들어왔을 때 뭐 오징어 게임보다 더 많이 올랐네? 뭐였을까요? 바로 여러분들, 예, 저하고는 예 완전히 틀리죠. 예, 재벌집 막내 아들이다. 맞아요. 제가 한 번도 재벌이나 부자가 돼본 게 없어서 송중기 씨 나온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게 완전 빅히트를 쳐버리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어. 이 회사는 여러분들 오히려 잘 보시면 이런 어떤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뭐가 있어, 그러면 빵 하고 올랐다가 다시 빠져. 뭐가 있어, 빵 올랐다가 다시 빠져. 뭐가 있어, 빵 올랐다가 다시 빠져. 뭐가 있어, 빵 올랐다가 다시 빠져.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주식은 여러분들 이런 트렌드를 알면 돼요. 여러분이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뭐가 좋습니다, 뭐 이정재 씨가 들어와서 뭐 어떻게 될 겁니다, 이런 말들은 그냥 기자들이 쓰는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넘기세요. 왜? 그분들이 여러분들 주식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뭐 빠지면 뭐 그 기자한테 가서 따질 거예요? 기자는 자기 소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 아, 이제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걸 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백날 가도 오르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물 먹는 먹잇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를 때 보면 항상 여러분들 주가는요, 오를 때는요, 뭔 얘기를 해도 다 먹혀요. 아, 뭐가 좋아서 될 것 같고, 뭐 이제 앞으로 뭐가 좋아서 어떻게 될 것 같고, 뭐가 좋아서 어떻게 될 것 같고, 예, 좋을 땐 다 됩니다. 어떤 기사를 써도, 심지어 안 좋은 기사를 써도요, 그게 좋게 해석돼 버려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글쎄요, 이거는 뭐 어떤 좋은 재료가 또 혹시 나오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3 아마 지금 다시 얘기 나오고 있죠. 생각보다 빨리 풀겠다고. 그런데 오징어 게임 3가 만약에 먹힌다라고 한다면 좀씩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혹시라도 주가가 오르게 되면 오히려 그때를 다시 한번 탈출구로 이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여러분 녹십자들은 좀 많이 잘 아시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친숙한 회사잖아요. 그죠? 이 회사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보다 형님이에요. 1967년에 창립한 지가 꽤 오래됐죠. 제약회사 중에 제일 유명한 회사 뭐 두세 개 대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녹십자 꼭 들어가는 회사잖아요. 워낙 그 정도로 대단했고 우리나라에서 매출도 뭐 워낙 탑에 워낙 있던 회사였고요. 예전에 워낙 이 회사는 뭘로 유명하냐면요, 혈액제제, 백신. 옛날에 이쪽 백신 맞은 분들 많으세요. 요즘은 좀 비중이 좀 줄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서 이 회사의 50%가 넘어갑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게 거의 막 70% 80% 이상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게 조금 많이 내려온 거예요, 매출에서. 이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참 칭찬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회사는 매년 거의 자기 매출의 10% 이상을 항상 R&D 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여러분들이 이 R&D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근데 히트 상품 만들거나 이러면 R&D들을 게을리하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역사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R&D에 대해서 비용을 아끼지 않는 회사예요. 녹십자 R&D 센터가 워낙 유명합니다. 이 제약업계에서. 이 제약 R&D는 얘네가 제일 클 거예요. 그래서 이 녹십자 R&D 센터를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참 우리나라 제약 발전을 위해서도 전 녹십자의 공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백신 하면 요번에 제가 오늘 수사반장 처음 해서 얘기했지만 저도 저 독감 맞았어요. 맞긴 맞았는데 특히나 독감 백신이 굉장히 유명하죠. 독감하고 수두 백신이 얘네들은 특히나 유명합니다. 이 독감 백신이 옛날에는 이게 독감 백신이 수입이 되다가 좀 이렇게 수입을 좀 줄인 적이 있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들 유정란 방식인 거 아시죠? 혹시 달걀 알러지 있으세요? 꼭 물어봐요.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그게 왜 그러냐? 얘네가 유정란을 가지고 거기서 배양을 합니다. 계란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못 맞아요. 그래서 아시죠? SK케미칼 거. 걔네들이 세포 배양 방식. 이렇게 독감 백신과 수두 백신이 얘네들의 백신에선 주력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런 부분은 쉬워요. 그리고 또 이 회사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좀 전에 말했지만 혈액제제 같은 거, 그리고 백신 같은 거. 백신이라는 게 그렇게 인기 상품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 백신이라는 게 더 확 이렇게 된 거지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백신 뭐 특히나 독감 백신 많이 맞으라고 했지만 사람들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지는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부터 이 백신에 대한 필요성들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더 그렇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 혈액제제나 백신은 그렇게까지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분야는 아니에요. 좀 어떻게 보면 녹십자 같은 경우에 보면 좀 국영기업 같은 그런 확실한 느낌이 있어요. 다른 제약사들이 이윤을 따지고 안 할 때 얘네들은 그거를 국가적인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녹십자에 대해서 굉장히 느낌이 좋은 회사였어요, 옛날부터.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의 모범 같은 회사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또 주식이라는 거 이야기할 때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녹십자 전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때마다 좋은 얘기 해줄 게 없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제는 그래도 좀 좋은 얘기를 해줄 게 나타났다는 거죠. 최근 녹십자가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주가 보면 약간 이렇게 자꾸 이런 움직임들이 약간씩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재작년 12월에 얘네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작년 8월에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얘네 이 제품명은 뭐냐면요, 이게 알리글로예요. 알리글로. 이게 매출 성장을 빠르게 키워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녹십자는요, 지금까지 안정된 회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꽉 막혀 있었어요. 좀 융통성이 없는 회사?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융통성이 생기는 어떤 그게 나온 거야. 뭐요? 그게 바로 알리글로라는 거예요. 이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게 뭐냐면 이 면역 글로불린 제제라는 게 사람들, 이 수천 명 건강한 사람들한테 혈액을 받아요. 혈액, 우리 헌혈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혈장을 채취합니다. 이걸 채취해서 그걸 가공해서 만드는 이 항체 농축물이거든요. 이 알리글로라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 선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1차 면역결핍증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요. 피가 여러분들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피는 여러분들 혈구와 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쪼제도 그랬지, 혈장. 혈구. 혈구가 뭐야? 적혈구, 백혈구라 그러죠. 그게 바로 이 혈구예요. 그리고 혈장. 혈청이라는 건 들어봤는데? 이럴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혈장에 속해 있는 게 혈청이에요. 혈장의 대부분에 차지하는 게 물이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액체거든요. 그게 혈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혈청으로 뭐 헌혈한다 뭐 이런 말 해가지고 그거는 뭐 피 색깔하고 틀리고 막 이런 거 여러분 혹시 보셨죠? TV에서. 그건 혈청, 액체로 거의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는 혈구와 혈장으로 돼 있다. 그리고 혈청은
혈장에 들어가는 거의 다 차지하는 액체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면역글로불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피를 받아서 여기서 혈장,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공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1인을 1년간 치료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헌혈 130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네들 치료 비용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1년에 3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피를 파는 걸 매혈이라 그럽니다. 피 파는 거 잘못하면 구속이에요. 그 60년, 뭐 50년대 그때 기억나시죠? 뭐 피 판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매혈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헌혈의 집 그런 데서 기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증을 받는데 생산에 한계가 들어갑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특히나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녹십자는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피를 뽑으면 잘못하면 혈전 색전증이라는 게 걸려요. 혈전 뭔지 들어보셨죠? 피떡, 피가 굳어가지고 막아버리는 게 혈전이잖아요. 아시죠? 드라마 같은 데 보셨잖아. 의학 드라마. 혈전이 뭐 막아서. 그 왜 떡이 되겠어? 은고가 되는 거지. 은고되는 인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99%까지 제거돼요. 그 CX 크레마토그래피라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녹십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제가 이 녹십자의 이런 부분을 칭찬하는 건데, 이 알리글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FDA 승인을 받았죠. 근데 얘네가 FDA 승인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얘네들은 18세 이상한테만 지금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18세 이상이 아니라 그 밑에 층들도 이런 이 면역글로불린 이 제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3세에서 17세 임상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내년 지금 하반기는 완료가 돼요. 3세에서 17세로 하는 임상 3상이. 임상 3상이 완료가 되면 성공하면 여러분 바로 시판인 거 아시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얘네가 이미 18세 이상에서 지금 상품이 나왔잖아요. 임상도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우리가 뭐 전임상, 임상, 2상, 3상 이렇게 들어가지만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거 있죠. 그거는 임상 3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성공률이 확 높아집니다. 없는 거를 가지고 하는 거와 있는 거를 변형해서 할 때는 여러분들 성공 확률이 틀려져요. 이건 기본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런데 지금 얘네가 FDA는 미국이죠. 미국에서 팔리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미국의 면역글로불린 수요가요, 우리나라 대비 8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면역글로불린 같은 제재도 가격을 몇 배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요? 5배에서 6배를 더 받아요. 끝내주죠. 지금 이거를 그럼 얘네만 하냐? 아니에요. 다른 업체들이 합니다. 뭐 지금 그 CLS 베링인가요? 그런 회사하고 일본의 다케다라니 이런 데들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될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 말고 얘네보다 먼저 한 회사가 있어요. ADMA 바이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면역 글로불린 시장에 후발주자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얘네가 이 미국 시장이 워낙 규모가 큽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죠. 5배에서 6배 이상 가격 받고 우리나라 시장보다 몇 배요? 8배 이상 수요가 많다고. 근데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얘네가 몇 조 규모냐면 연간 16조 규모예요. 이 면역글로불린 시장이. 16조 원. 이거 완전 여러분 블록버스터 제재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이 후발주자 얘가 보통은 선발주자들이 딱 잡으면 그 다음에 치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케팅이나 이런 걸 잘하면 성공해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ADA 그 바이오라는 회사가요, 작년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냅니다. 후발주자인데도. 그러면서 주가가 몇 배 올랐는지 아세요? 네, 400%가 오릅니다. 1년 동안. 그리고 물론 지금 좀 빠졌긴 했어요. 한 30% 정도 조정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400%, 고점 기준으로 400% 걸려. 400%면 여러분 4배 올랐다는 소리예요. 그냥 바로 쭉.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워낙 안정적인 애인데 막혔어. 근데 여기 성장에,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성장의 모멘텀이 있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성장의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녹십자에 대해서 전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시장, 몇 조 원 규모? 16조 원 규모.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런 얘기 했죠. 알리글로가 언제부터 팔렸다 그랬어요? 24년 8월. 작년 8월부터 판매 시작했어.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판매가 어떻게 될까? 더 줄까 늘까? 늘겠죠. 그럼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매출 성장이 더 일어나겠죠. 아까도 말했잖아. 3세에서 17세는 내년 하반기에 임상 3상의 결과가 나오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얼마나 다이나믹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이오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아마 나쁘지 않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눈치채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거 한번 주봉이나 월봉으로 잠깐 들어가서 보더라도 코로나 때 그때 정신없이 막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제약주들 다 그리고 나서 충분히 빠져서 이제 조정 기간을 어느 정도 거쳤잖아요. 3년 이상, 4년. 그럼 이제는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빠르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조금씩 이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말씀을 그래서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빠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점점 더 나은 주가 모습을 보러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열심히 수사반장 달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벌써 그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도 나오더라고요. 뿌듯합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십시오. 이 반장은 그냥 단지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여러분이고 선택은 여러분이 있고 모든 마지막 해피한 것도 여러분이 하셔야지 이 반장이 뭐 해피해질 일이 또 뭐가 있겠어요. 꼭 좋은 성과 내시기 바라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추운데 뭐 밖에 나가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독감 걸리지 마시고요. 이제 추위도 곧 끝나니까 좀만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